5월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가족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어, 근데 소재가 좀 특별합니다. 숲 혹은 나무가 주인공입니다. 나무 나무를, 가족? 예, 예. 나무를 통해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 나무 가족은 왠지 조금 생소하게 들리는데, 예, 예. 나무하고 사람하고 공통점이 있나요? 그런 것 같기도 제가, 하고. 예, 예. 우선 이제 나무든 사람이든 혈연적 관계가 먼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좋잖아요. 네. 이 자식 세대가 이제 부모 세대가 너무 가까우면 유전적 다양성이 약해집니다. 음, 나무는 이사를 합니다. 나무 어떻게 이사를 이사하냐? 한다고요? 예, 예. 일단 씨앗을 멀리 날리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또 아, 이제 네. 동물의 도움도 받습니다. 네. 뭐 쥐, 다람쥐, 어치 같은 동물들이죠. 네. 그 어치라는 새는 먹이를 구해서 곳곳에 숨겨두는데 음. 이 숨겨둔 장소를 1만 군데까지 기억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천재인데요? 예, 머리가 좋죠. 네. 그래서 숨겨놓은 나무 열매 중에 특정한 이유로 방치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열매들이 어, 싹을 틔우면 이제 이주에 성공하는 나무 후손이 되는 거죠. 야, 이거 재밌네요. 예, 예, 예. 저, 기자님, 잠깐 사고 좀 전할게요. 예, 포항입니다. 포항 냉천로 포스코 산문에서 인덕교 방향, 인덕 오아시스 온천 조금 못 미친 지점 2, 3차로 걸쳐서 승용차 RV 차량 간 추돌 사고 있습니다. 처리 전이고요. 주의 바란다고 김태종 통신원께서 5시 20분에 전해주셨습니다. 어느 가족이든지 역사를 보면, 뭐, 사람들은 당연한 거고, 이주의 기록이 있는데, 나무도 예, 그러네요. 그렇죠. 오늘은 특별히 나무 중에서 유럽의 너도밭 나무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 너도밤나무. 예, 네. 이게 사람이 청소년기가 있잖아요. 예. 나무도 청소년기를 겪습니다. 정말요? 이 나이대에는 부모의 그늘을 벗어나고 싶어 하죠. 어머, 어머, 어머. 근데 뭐 사람들은 당연히 청소년기가 되면은 약간 그 질풍노도의 시기도 되고 부모한테서 이렇게 예, 좀 독립하고 싶어 하고 그러긴 하는데, 나무는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런 시기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도 궁금하고, 이거 확인이 되나요, 사실? 예, 학자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죠. 그러게요. 그, 이 나무든 사람이든 부모는 그늘을 거두지 않습니다. 어, 드러내놓고 어린애 취급을 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냥 자유롭게 놔두지도 않죠. 네, 그런데 사람 말로 다 이러잖아요. 네. 근데 나무는 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야말로 그늘로 자식을 교육합니다. 자식 세대는 그늘 예. 속에서 성장합니다. 말 그대로 그 부모의 그늘. 그렇죠. 그게 이제 나무한테도 있다는 예, 얘기네요. 예. 이 촘촘한 이파리들이, 부모 나무가 이파리들이 만든 두터운 그늘은 이제 나무 밑둥까지 닿는 빛의 양을 3% 수준까지 떨어뜨립니다. 어, 토양이 아무리 기름지고 물이 풍부해도 햇빛이 없으면 나무는 쑥쑥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린 너도만 나무는 부모의 그늘 아래서 천천히 키를 키워야 합니다. 아, 천천히. 근데 예, 그러면은 성장이 방해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부모가 만드는 이 그늘이 없으면 빨리 자라겠죠.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생겨요. 어. 이 목질이 물러집니다. 예, 아, 잘 부러져요. 그렇구나. 네, 예. 예, 반면에 이제 느릿하게 단단하게 자란 나무들은 바람이 불면 탄력 있게 휘면서 부러지지는 어. 않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예, 그늘이 있어야만 이게 이제 단단하게 제대로 예, 야무지게. 그렇죠. 이야. 그 목질이 촘촘하면 좋은 게 네. 하나 더 있습니다. 대표적 외부의 적이 균사인데요. 네네. 균사가 이를테면 곰팡이거든요. 네. 나무에 곰팡이가 피면 죽어버리겠죠. 음.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균사가 이제 너무 목질이 촘촘하면 공격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음. 부모의 그늘에서 단단하게 성장한 나무는 유연성을 가지고 바람에 잘 꺾이지도 않고요. 적들의 공격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야, 이거 뭔가 좀, 이거 듣고 있는 부모들에게도 울림이 있는 이야기가 될 것 예. 같은데요. 예. 그 그늘이 물리치는 외부의 적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린 잎을 좋아하는 초식 동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음. 짙은 그늘이 형성되면 두 가지 이유로 야생마리나 들소가 달려들지 못한다 그래요. 하나는 이 초식 동물들이 어둠 속에서 먹이를 찾기가 좀 힘들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네. 이제 접근을 잘 안 하겠죠. 네. 또 하나는 뭐냐면 햇빛이 없으면 식물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동물들 입장에서 식단이 너무 단조로운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질리는구나. 그렇죠. 네. 숲 밖으로 나가면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잖아요. 예. 그래서 초식 동물 입장에서 여긴 뷔페다 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물들이 보면 가만히 보면 대부분 풀과 허브가 풍부한 강가의 목초지, 어, 고산지대, 어. 그러니까 햇빛이 은근하게 흘러내리는 곳에 많이 서식합니다. 그러네요, 예, 진짜. 어머. 이게 아까 무슨, 이 나무가 어떻게 뭐 자식을
그늘에 두고 뭐 이게 무슨 말인가 했었는데 이게 부모 그늘에 있는 자녀들 입장에서는 여기를 빨리 벗어나고 싶고 그런 생각만 할 텐데 그렇죠. 사실은 이게 꼭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어. 또 하나는 나무도 학교 생활을 합니다. 예? 학교는 최초의 사회잖아요. 네. 학교에 가면 교실에서 줄과 열을 이렇게 맞춰서 앉아서 있잖아요. 근데 나무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모여서 자랍니다. 어머,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예. 이게 어린 나무들은 이 무리 속에서 똑바로 서서 키를 키웁니다. 학교에서 떠들지 마라, 친구한테 방해된다 이런 말을 듣죠. 예. 너도반 나무는 뭐 비틀어지거나 엿가지를 지나치게 뻗지 말아라 하는 이제 무언의 훈계를 듣습니다. 야, 이게 나무가 크려면은 가지를 마음껏 뻗어야 되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이 첫째는 부모가 만든 그늘을 뚫고 흘러드는 정말 얼마 안 되는 햇빛을 얻으려면 예. 키를 키우는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 옆을 돌아볼 여유가 사실은 없어요. 네. 그 이제 사람들도 보면 청소년기엔 공부가 중심이 있어야 되죠. 예. 이 나무의 경우에는 엿가지가 무성해지면 밑으로 내려가는 햇빛이 제로에 가까워집니다. 근데 이때 문제가 좀 생겨요. 예. 그러네. 너무 어두워지면 이제 균사가 달려듭니다. 어. 그 부모도 그늘을 만들지만 어린 나무가 엿가지를 벌려서 만드는 그늘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부모님이 심부름 시키면 사회 경험이지만 친구가 심부름 시키면 이제 학교 폭력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잘 자란 나무들은 위로 키를 계속 키우기 때문에 아랫부분에 장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다닐 때는 막 다양한 경험 이런 것보다는 좀 생활 반경을 학교, 집, 뭐 학원, 운동센터 등으로 너무 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무의 교훈을 받아들이자면. 예. 그러니까 요컨대 이제 어른이 되기 전에 가지를 벌리기 시작하면 스스로에게도 또 주변의 또래에게도 폐해를 끼칩니다. 너무 일리가 있어가지고, 네. 야, 이거 진짜 사람의 청소년기하고 너무 비슷하고, 그렇죠. 너무 설득되는데요? 예. 그리고 또 성장기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이 있잖아요. 네. 예, 제가 교육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나는데 이분들 이야기가 성장기에는 3번의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기회는 좋은 부모를 만나면 너무 좋대요. 근데 그 기회를 좀 놓치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2번째 기회랍니다. 근데 그런 기회도 못 얻은 사람은 좋은 친구가 또 언덕이 되어줄 수 있다 그래요. 친구는 다시 직장 동료나 선후배로 연결이 되죠. 그렇죠. 이제 그런 존재들이 한 인간의 인격을 훌륭하게 성장시켜줍니다. 이게 나무는 서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지만 친구끼리 아주 내밀하게 서로를 돕습니다. 아니 근데 나무가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서 그렇죠. 계속 서 있는데 이게 어떻게 돕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연의 신비에 들어가는 건데요. 뭐냐면 만약에 염소 같은 게 나타나서 이제 이파리를 뜯어먹잖아요. 네. 그러면 뜯어먹힌 나무가 화학물질을 내뿜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나무들한테 위험하다 이렇게 신호를 보내요. 어머나. 그럼 물질 신호를 받은 동료 나무들은 이파리의 독성을 막 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입 먹어보고 이상하다 해서 이제 염소가 딴 데로 가버리는 거죠. 그렇게 이제 초식 동물의 공동으로 맞습니다. 야. 또 하나 이제 이건 진짜 놀라운 건데요. 네. 영양분이 부족해서 쓰러질 것 같은 친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나무가 뿌리를 뻗어서 뿌리를 잡습니다. 뿌리를 연결시켜서 자기 자양분을 건네줍니다. 어머나. 그러니까 형제끼리 혹은 친구끼리 그렇게 이제 서로를 이렇게 세우는 거죠. 야. 그래서 이제 걸어갈 수 있는 사람보다 네. 그 사람 이상의 친밀한 교류를 하는 게 나무입니다. 이거 진짜 너무 감동인데요. 저는 예.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이게 감이 전혀 안 왔어요. 예. 나무가 절대 움직일 수도 없고 말도 못하고 동물이 아닌데 식물인데 이거 뭐 어떻게 서로 돕는다는 건가 이 얘기를 했는데 진짜 오늘 너무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진짜 우리 같은 이런 인간들은 말도 하고 걸어 다닐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나무를 보면서 좀 뭔가 한 수 더 배우는 그런 느낌입니다. 감동이에요. 여기 어울리는 노래 또 추천을 좀 해 주실 건가요? 김호중의 고맙소를 같이 듣고 싶습니다. 이유는요? 예. 그냥 뭐 제목 자체가 네. 오늘 이야기하고 어울리는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가수의 개인사하고도 좀 연결이 되죠.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그 가족이든 친구든 선생님이든 고마운 사람들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김광원 기자님께서 추천해 주신 김호중의 고맙소 들으면서 기자님과는 인사 나누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